안녕하세요, G클래스 김지영입니다. 이번엔 수원 오토월드 도이치모터스 협찬으로 BMW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을 시승해보게 되었습니다. BMW 5 시리즈 좀 대표적인 모델이고 신차 가격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8,870만원. 얼마 전에 출시된 E클래스와 좀 비교해본다면 신차 가격으로는 좀 매력이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매력, 바로 BMW의 매월 프로모션이 높다 보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해주죠. 그렇게 보면 E클래스와 신차 가격의 갭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그릴에 적용된 아이코닉 글로우, 이거는 530 모델부터 기본으로 적용돼요. 얼마 전에 E클래스 봤을 때 추가 옵션을 했잖아요. 이런 건 정말 좀 BMW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시승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보실게요. 이게 신형 5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차량 사이즈가 한눈에 봐도 좀 커진 게 좀 보이시죠? 전장 95mm, 전폭 30mm, 전고 35mm, 휠베이스 20mm. 이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BMW의 고유 색깔이 잃어버리지 않았을까?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. 이번 시승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시승해 볼게요. 현재 시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메리노 시트가 적용이 됐고, 뭐 520i나 523D 모델 같은 경우는 배관자 시트가 적용이 돼요.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는데 메리노 시트가 적용되면서 좀 스티치라든지 느낌은 상당히 좀 부드러운 것 같고, 이전 5 시리즈에서 느끼지 못했던 뭐 좀 쿠셔닝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메리노 가죽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시트 전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등 쪽의 일부분, 그리고 엉덩이 하단 부분 일부분, 뭐 이런데 헤드레스트 같은 부분은 메리노 가죽 시트 적용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시트 느낌은 좀 좋긴 한데 약간 우려했던 부분,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전고가 좀 높아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좀 위로 올라온 느낌이에요.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입차를 타면은 좀 이제 시트 안에 좀 감싸지는,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, 이 모델 같은 건 약간 좀 국산차에 타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하네요.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 앞좌석 하단, 여기 운전석이나 조수석, 솔직하게 좀 수입차를 타면은 남자분들 이렇게 좀 쫙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국산차처럼 좀 넓게 나와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장기 렌트 리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. 뭐 BMW 5 시리즈, 벤츠 E클래스, 뭐 장기 렌트 리스 비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, 솔직하게 두 브랜드의 철학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. BMW 같은 경우는 좀 달리는 위주, 운전자가 운전하는 재미가 좀 많은 브랜드, 그리고 좀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힘, 이런 게 좀 BMW의 특징이며, 벤츠는 좀 세이프티 위주, 아무래도 차가 좀 운전자를 제어하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벤츠 특징이 고속주행에서는 좀 되게 안정적이에요. 그렇다고 BMW가 고속주행에서 안전하지 않다, 이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차량을 선택할 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뭐 벤츠나 BMW 어느 쪽 브랜드 차가 나랑 좀 더 잘 맞는지 잘 붙는지를 선택하기엔 좀 편해질 거예요. BMW의 또 재미는 이렇게 좀 달려보면 알아요. 딱 진짜 반응 속도 장난 아니에요. 장난삼아 딱 죽기 좋은 차인데 안전운전 하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BMW 수입차다 보니까 안정성 같은 경우는 벤츠 못지않게 엄청 좋아요. 그래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5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사이즈가 커지고 특히 전고가 높아졌잖아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5 시리즈의 좀 배반인가? 배신인가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실제적으로 차가 커지면서 공차 중량도 한 100km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, 이번 신형 5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아시다시피 전기차인 i5 모델 같이 출시가 됐어요. 이전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트렁크 하단 이쪽으로 들어갔는데, 요즘에 나온 차 같은 경우는 차량 하단 부분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. i5랑 5 시리즈가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5 시리즈의 다른 유종의 차들이 전고가 좀 높아졌어요. 근데 반대로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일반 유정 차량이랑 전기 차량 플랫폼을 따로 사용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5 시리즈와 E클래스의 좀 차가 좀 높고 낮은 거에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. 새롭게 적용된 크리스털 변속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변속기에서 이렇게 딱 붙어 보니까 좀 디자인도 심플하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3일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 첫날은 뭔가 좀 어색하긴 했는데 지금 제 차처럼 아주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.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쪽
블랙 하이그로시드 이쪽 부분인데 좀 버튼들이 좀 이질감이 많이 있긴 해요. 버튼들도 우리가 히팅 시트라든지 쿨링 시트 이런 걸 여기다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만지기가 아직은 저는 좀 불편한 것 같긴 하고,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이렇게 디스플레이어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클러스터, 요거 같은 경우도 다양한 클러스터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클러스터, 저는 며칠 동안 써보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좀 많이 커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나중에 이 차량 좀 적응이 된다면은 내비게이션을 이 디스플레이어에 안 띄워놓고 이용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5 시리즈가 맞나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왜냐면 제가 일 특성상 뭐 BMW 7 시리즈랑 뭐 벤츠 S클래스 짧게는 일주일,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타봤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전하는데 이런 거 만족감이라든지 편의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, 제가 얼마 전에 일 때문에 G80을 좀 타보긴 했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벤츠 E클래스랑 BMW 5 시리즈가 258마력이잖아요. 근데 G80 같은 경우 2.5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마력수가 300마력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G80이 좀 더 잘 나가야 된다, 이건 맞는 건데, BMW나 E클래스 이런 게 좋은 것들이 즉각적인 반응 속도, 이게 정말 좋아요. 우리가 엑셀을 딱 이런 식으로 밟았을 때 바로 반응을 해주지만 뭐 G80 같은 경우는 한 박자 정도 쉬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차량이고, 핸들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조향 같은 게 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. 조향도 엄청 부드러워졌고 좀 정밀해졌고, 코너링 같은 경우도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시승하면서 타봤는데 고속에서 코너링을 돌아도 차가 이렇게 막 쏠린다든지, 시트 포지션이 높아졌지만 뭐 G80 이런 거에 비하면 쏠림 정도 훨씬 더 약하고 코너링도 안정적으로 잘 나올 수 있고, 이런 부분은 조금 차가 높아졌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차량이 제가 그전에 탔던 건 좀 롱바디 모델들이었는데 숏바디 모델 타는 느낌?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, 이전 5 시리즈는 운동력이 좀 많이 좋고 안정감이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은데 이 모델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전의 운동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적용된 안전 시스템,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전성기 운동선수 같다,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.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가 너무 강조되어 있는 브랜드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벤츠를 엄청 사랑하고 빠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신형 5 시리즈가 이런 부분을 두 가지 모두 채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. 이번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엔진 좀 뭔가 좀 궁뜨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,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엔진인지 가솔린 엔진인지, 저는 가솔린 엔진이 더 맞다,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밟았을 때 차가 꿀렁거리는 없이 쭉쭉 나가주고 이런 부분이 좋은 거고, 브레이크도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.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리다가 꾹 밟아주면 잘 쓰잖아요. 근데 이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은 차체가 좀 낮다 보니까 좀 차 안으로 좀 빨려 들어간다,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, 이번 차 같은 경우 전고가 좀 높아져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뭔가 국산차처럼 느낌이 상체가 좀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,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, 실제 운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운전하진 않잖아요. 안전운전이 먼저니까.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부분 다 따져보면은 데일리카로는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대표님 아까 그 벤츠랑 5 시리즈랑 이제 좀 비교가 될 만하다, 고민된다, 벤츠 바로써도 고민된다라고 하셨잖아요. 추천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고객님들이 벤츠랑 그 E클래스랑 5 시리즈랑 뭐 하는 게 좋을까요? 추천해주신다고 한다면. 그거는 진짜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, 벤츠 같은 경우는 그때도 우리가 촬영할 때 봤는데 차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느낌, 왜냐면 플랫폼이 틀리니까.
그런 느낌을 훨씬 더 받을 수 있고, 안정감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예전에 BM에서는 이런 느낌 진짜 못 받았어.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긴 해. 근데 추천을 드린다, 이거 정말 어렵긴 한데, 외관 디자인 쪽은 좀 벤츠가 더 낫지 않나? 근데 실내나 이런 건 또 BM이 또 나쁘지도 않아. 근데 솔직히 이번에 BM이 그 외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. 아니야 꼭 그렇지만 않아. 작년에 BM이 몇 년 만에 지금 수입차 판매량 1등 했잖아. 그거의 주력이 요놈이니까. 그 대신에 그만큼 프로모션이 좋았던 거야. 고객님들이 벤츠랑 BM 동급 차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솔직하게 금액은 무시를 못 하거든. 왜냐면 벤츠도 안 팔리면 프로모션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잘 팔린다 이런 프로모션 진짜 안 해. 근데 5 시리즈는 이번에 알다시피 E클래스 나오자마자 공격적으로 프로모션 시작했어.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고, 지금 아까도 내가 처음에 말했는데 기본이 800에서 1000인 거야 5 시리즈는. 근데 조금 안 팔린다, 늘어날 수도 있겠지. 근데 반대로 지금 생각보다 E클래스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, 내 생각에, 시장에서. 왜냐면 신차가가 너무 비싸고, 이번에 초도 물량이 그 옵션들 때문에 뭐 좀만 이렇게 넣으면 신차가 1억이니까 중형 세단 1억, 이거는 솔직하게 나도 장기 렌트 리스를 하면서 쉽지 않은 금액이야. 때문에 저희가 출고할 때 보면은 국산차 좀 많이 출고하잖아요. 저희가 아무래도 국산차 많이 나가긴 했지. 지금 타보면 꿀렁꿀렁한 좀 느낌이 있는데, 수입차가 보통 이렇게 좀, 지금 요것도 그렇고 딱딱 뭐 좀 이러더라고요. 좀 하다하다는 거? 네. 그게 예전에는 국산차가 그냥 물쇼바라 그래. 특히 뭐 옛날 에쿠스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가 꿀렁꿀렁하고 가. 근데 내 생각에는 하드한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그랜저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추가 옵션을 넣을 수가 있잖아.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, 이런 공도에서는 달릴 때는 쇼바를 좀 하드하게 얘네들처럼 만들어 놓고, 뭐 방지턱이라든지 뭐 요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쇼바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네시스랑 얘네들도 조금 더 하드하게 되는 거지. 내 생각에는 이건 뭐 정답은 없기는 한데, 쇼바가 좀 하드한 게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, 그거에 대해서. 근데 차를 좀 많이 타다 보면은, 나도 처음에 E클래스 장기 렌트 뽑아가 탔을 때 처음에 좀 허리가 아팠는데, 요것도 사람도 이제 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좀 타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아지더라고. 그러다가 다시 팰리세이드로 바꿨을 때, 이것도 뭐지?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. 근데 요렇게 저렇게 타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좀 더 편하구나, 그런 건 좀 있긴 해. 근데 솔직하게 좀 하드한 차 갔다가 한 부산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좀 허리가 좀 아픈 건 사실이야, 아직은. 쉽게 생각해봐. 버스 타고 부산까지 가. 그럼 막 뒷좌석 타면 뻥뻥 난리잖아. 그잖아. 그렇죠. 근데 승용차 타고 가면 덜 난리지. 뻥뻥 날리면 뭐야? 피곤하잖아, 되게. 그쵸. 근데 하드한 거 같은 경우는 안전하긴 한데 장시간 타면 좀 허리가 좀 아픈 거 있어. 그 대신에 이렇게 날리는 건 없으니까 뭐 멀미라든지 그런 거 좀 덜 하겠지? 대표님, 저희가 G80도 좀 많이 타잖아요. 며칠 전에 탔어? 솔직하게 G80 지금 이거 비빌 수 있나요? 지금 저희 BMW랑 E클래스랑 차로 비교할 거야? 아니면 나의 가족 상황이랑 비교할 거야? 가족 상황이 들어가면 안 되죠. 가족 상황 들어가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런 운행적인, 안정적인 이런. 어렵다. 근데 얘네도 예전보다도 지금 기본 편의성들이 너무 좋아졌어. 근데 국산차 장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편의성이 너무 좋은 거잖아. 그 다음에 장점이 또 뭐야? 공간 활용도? 나는 한두 명, 그러니까 옛날에 E클래스 탈 때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타고 다닐 때는 딱 좋았어. 근데 우리 딸이 태어나니까, 또 딸 집 얘기로 간다. 딸 태어나고 나니까 이거 빡세, 진짜 빡세. 그때 S 탔을 때는 잠깐 한 달에 S 탔거든. S 탈 때는 다 좋았어. 왜냐, 차 뒤에가 넓잖아. 나는 운짱이야, 그냥 운전만 하고 있어. 근데 운전만 하고 있어도 편하고, 나도 술 한잔하고 대리 부를 수도 있잖아. 또 타는 느낌도 나고. 전체적인 밸런스로 따지자면은 G80, 뭐 E클래스, 5 시리즈 이렇게 있으면은
공간 활용도를 좀 많이 따진다. 한마디로 한 3명, 4명 이상은 타야 된다. 그냥 내 생각은 G80을 선택하는 게 맞고, 한 2명 정도, 간혹 3명, 그리고 3, 4명이 타더라도 단거리를 좀 다닌다. 그러면 5 시리즈나 E 클래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그리고 E 클래스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좀 더 잘 붙는 차. 내가 그것 때문에 아까 다 설명을 해준 거잖아, 차를. 그러면 사실상 그 차의 그런 막 좋은 점 약간 이런 거 이제 하차감 이런 것보다는 공간이 조금 고려가 되는 상황이 오면 거의 G80이 약간 좀 우세해지는 약간 그런 거네요. 그렇긴 하지. 그거는 이게 요즘에는 차량에서 보낸 시간이 예전만큼 적지가 않고 많아졌어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활용도가 적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차가 왠지 모르게 싫어져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팰리세이드 타고 있잖아. 그러다 우리 가족한테 스포티지 타 그러면 no 못 타. 어떻게 타? 우리 딸 같아도 못 타. 왜냐면은 이미 알아버렸나 그걸? 아니 너무 좁아. 그러니까 뭘 못해. 우리 캠핑도 다 접고 라운딩 갈 때 친구야 같이 가자 나 좀 태워가 이거 해야 돼. 근데 5 시리즈는 트렁크는 내가 아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예전이랑 트렁크는 똑같아. 그러다 보니까 원래 5 시리즈가 몇 개 들어갔더라? 한 2개 들어갈 거야. 골프백? 골프백. 네. 그래가지고 5 시리즈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게 깊기는 깊은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짐이 들어가진 않아. 이게 가로로 들어가나요? 아니 수입차 가로로 들어가는 거 없어. 내가 알기로는 없어.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타던 E 클래스가 4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2개씩 포개서 이렇게. 근데 그때 당시 S도 3개밖에 안 들어갔어. 근데 내가 알기로 얘가 2개 들어가는 게 맞을 거야. 혹시라도 그거 아니면은 그냥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그거는 크루즈 컨트롤 제가 지금 한번 해볼 건데, 제가 예전에 시승할 때는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우측으로 좀 많이 붙었고 벤츠 같은 경우는 좀 좌측으로 많이 붙었어요. 그때 당시에 국산차만이 딱 가운데로 잘 갔는데 지금 크루즈 컨트롤 해놓은 상황인데 상당히 중앙으로 잘 가고 있고 안전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러다 이전보다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이 좀 더 많이 상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제가 아까 핸들 조향이 신형 5 시리즈 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.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는 드려볼게요. 이게 뭐 길이 꼬불꼬불한 길은 아니더라도 조향이 얼마나 좀 편해지고 간편해지고 했는지. 예전 같으면은 이런 길 같은 경우 조향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지금 핸들도 구속 시에는 좀 무거워지고 우선 스티어링 휠 자체가 좀 두툼해진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, 생각보다 조향을 조금만 해도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많이 해줘요.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못했는데 시승할 때 뭐 램프 구간 요런 데서 좀 과속 많이 했어요. 한 70km 이렇게 돌아도 봤는데 상당히 좀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.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또 G80도 타봤다 그랬잖아요. G80으로도 똑같은 길을 한번 달려봤어요. 왜냐면은 이게 시승을 해도 똑같은 길에서 해야지 이 차량들에 대한 좀 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근데 G80으로 램프 구간 좀 세게 돌았는데 솔직하게 BMW 5 시리즈 밟은 만큼 못 밟았어요.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G80은 좀 많이 무시한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딱 느끼기에는 더 이상 밟으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5 시리즈는 제가 70까지 밟았는데 G80 한 50에서 좀 무서워서 악셀에다가 이제 발을 얹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런 차이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전에 제가 E 클래스 탔던 거 그냥 기억으로만 한번 말해 볼게요. E 클래스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그때 당시 후륜 타긴 했는데 5 시리즈, 지금 5 시리즈가 좀 포지션이 좀 높아져 가지고 그 정도의 맛은 안 나긴 하는데, 그런 거는 G80이랑 뭐 5 시리즈, E 클래스 이렇게 놓으면은 G80은 아예 별개의 차량으로 봐야 돼요.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. 왜냐하면 포지션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돌 수도 있고 좀 더 세밀한 핸들링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길도 많이 좁아지고 코너가 이제 좀 많아지긴 하는데 부담스럽다, 어렵다? 지금 속도도 60km예요. 이 정도 거리에서도 전혀 부담 없고 핸들링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, 핸들링은 진짜 조향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. 방지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까 쇼바 얘기는 살짝은 드렸잖아요.
쇼바 같은 경우는 BM이나 벤츠 같은 경우는 방지턱이 있는데 지금 60km예요. 꽉! 어때요? 불편한 건 없잖아요, 솔직하게. 근데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 타면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낮았는데 방지턱이 꿀렁하진 않고 이렇게 하드한 느낌, 이렇게 가야지 차가 좀 안전한 느낌이 들죠. 꿀렁인다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댓글로 말씀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, 꿀렁일 때는 차가 좀 날릴 수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은 들고, 요 쇼바나 방지턱 넘어갈 때 느낌은 예전에 뭐 5 시리즈나 현재 E클래스 이런 것들이랑 동일하게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수입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 좀 타시다 보면 좀 멀미하실 수는 있어요. 왜냐면 너무 하드하다 보니까 쇼바가. 자, 시승은 모두 완료해봤습니다. 제가 타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전 속쪽은 상당히 편했어요. 자,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2열도 한번 볼 거예요. 얼마 전에 E클래스 편에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. 오저와 E클래스는 2인승이다. 제가 눈으로 한번 보면서 얼마나 불편한지,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. 이전에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1열 시트 뒤쪽이 좀 많이 파져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 충분한데 저도 한번 앉아 볼게요. 그래도 생각보다는 무릎 공간이 좀 나오는데 E클래스가 이건 좀 넓기는 해요.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차가 전고가 높아지면서 시트도 전체적으로 높아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2열 시트도 약간 좀 공중에 떠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위쪽 같은 경우도 외관 디자인 변경되면서 천장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헤드 공간은 좀 충분한 것 같고,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원래 5인승 차가 맞긴 하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암레스트 뒤쪽으로 에어컨 이렇게 돼 있는 건 좋아요, E클래스보다는. 그리고 뒤에서도 공조 시스템을 만질 수 있다. 하지만 너무 튀어나왔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리고 이쪽 하단 부분 너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4명이 타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것 같고, 저희 같은 경우는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건데 여기에 카시트를 놔두고 딸아이를 태운다, 그럼 저는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실내는 국산차이긴 하지만 G80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, 제 개인적으로는 2열을 생각한다면 G80, 근데 한 2명만 좀 주로 탄다 그랬을 때는 1열을 생각하면 5 시리즈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BMW 5 시리즈 장기 렌트 리스 견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저희가 촬영한 이날이 지금 2월이니까 2월달 프로모션 적용된 금액으로 말씀드릴 거고, 우선 장기 렌트는 보증금 30%,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, 36개월, 48개월 각각 150만원대, 130만원대, 리스도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 36개월에 120만원대, 48개월에 11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수입차 장기 렌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수입차 장기 렌트 사고 페널티 있는 회사가 좀 많이 있어요. 고객님들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. 저희가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건데, 궁금하신 점이나 그러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참고해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G클래스 김지현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, 댓글 감사합니다.